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설이 아니고 판례 얘기를 이제 하다가 시작하다 말았죠. 자, 38페이지 3번 판례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거죠.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데, 그 폐차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의 부품들은 멀쩡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지겨워서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엔진 부분을 다시 사용을 하는 거가 이제 금지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폐차를 할 때 엔진을 이제 완전히 뽀개버리라고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그렇게 하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뿌시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위험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없이 살다 보면은 자동차 뭐 부속품이 이제 고장 나서 갈아야 될 때 그 새 부속품을 사서 갈아 끼는 게 좀 그 부속품 값이 비싸 가지고 이제 부담이 되면은 폐차장에 가서 그 부속품을 찾아 가지고 뜯어다가 갈아 끼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차가 돌아다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은 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위험한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 재활용을 해도 되는 걸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반성적 고려의 잘못 생각해서라고 하는 그런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개정된 거니까 형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5번 판례를 보시면은 이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뭐 우리 병원이 뭘 잘한다, 또는 내가 뭘 잘한다, 이거를 광고를 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전혀 광고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그 법률 규정은 위헌이다라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꿨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 그걸 금지하던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변경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7번 판례 보시면은 이제 군형법에 이제 무단 이탈죄가 있는데, 그 그분 아들이 그 문제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자, 군 어, 군형법상의 무단 이탈죄의 이제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었는데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추가되었다. 예,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냐, 맞죠? 그러니까 무단 이탈이라고 무조건 다 실형을 때려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벌금형을 부과해야 될 만한, 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반성적 고려에 의한 변경이다, 개정이다 한 거죠. 그다음에 10번 판례 보시면 그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 이제 양쪽 다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양벌 규정인데, 그 법인의 구성원이나 직원이 특정 범죄 행위를 특정이 이게 특정 경제가중처벌법 그런 거 말고 하여간 양벌 규정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벌금형만 부과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양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둘 다 처벌한다. 그러니까 법인의 구성원이나 직원이 그 범죄, 예를 들면 이제 저작권 침해 행위 그런 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직원이 하면은 법인한테도 똑같이 그 벌금형을 부과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전에는 자동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범죄 저지르면 자동으로 법인한테도 똑같은 형벌을 벌금형을 부과를 한다. 근데 이게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잘못했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법인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처벌하는 거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책임주의 원칙이 헌법의 명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헌법 수준의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 형사처벌이라는 제도, 형벌 제도 자체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동해보복이라는 중요한 원칙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해보복이라는 표현은 좀 야만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안 하는데 그 말이 똑같죠. 책임주의 원칙 똑같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법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형사처벌이니까 법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책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측정 안 하고 그냥 그 직원이 저지른 잘못을 똑같이 법인도 저질렀다라고 봐서 무조건 처벌하는 건 이거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면책 규정이 이제 내용이 뭐냐? 그 직원들한테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라는 게 이제 그 저작권 요러요러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이제 교육시키고 제대로 그거를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그래야 되죠. 이제 그거를 했으면은 면책을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들어갔다. 자, 그럼 이게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죠. 그렇죠? 법인 무조건 자동으로 처벌하는 거 이거는 틀렸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개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판례 보시면 이제 위계 간음 그 간음을 이제 그 폭행 협박을 사용을 해서 간음을 하면은 이거는 강간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이 자,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 이거를 이제 침해하는 방법, 침해하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폭행, 협박, 위계. 그래서 폭행 협박은 이제 그 물리력을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이제 폭력적인 측면이 있는데 위계는 이제 속임수죠. 그래서 간음을 하는데 이제 그 무식하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고 속임수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 그래서 위계를 사용해서 이제 간음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속임수를 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할 거니까 어차피 결혼을 하면은 성관계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미리 땡겨서 하자 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위계에 의한 간음인데 그게 이제 그
혼인을 빙자하는 거가 제일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빙자 간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정식으로 부르자면 이제 위기에 의한 간음인데 이거를 이제 형사처벌을 했었는데 자 이게 그 혼인을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안 하게 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놈이 혼인할 생각이 없으면서 혼인하자고 그랬는지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본인은 정말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집안에서 반대해서 뭐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 거다. 그때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다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래서 입증하는 방법은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런 경우만 입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걸 이제 상습적으로 이 수단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간음 성관계를 한 놈이 있으면은 처벌을 하는데 웬만하면 다 아유 아니야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 뭐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거 별로 범죄로 처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이거는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심판이 들어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간음은 삭제되는데 이게 왜 삭제됐냐? 그래서 이제 그냥 위계에 의한 간음은 삭제됐고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간음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간음도 법원이 잘 인정 안 해요. 좀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자, 어쨌든 이 성인의 경우에 미성년자는 빼고 이제 성인의 경우에 위계에 의한 간음이 삭제됐는데 이게 어떻게 삭제된 거냐?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삭제된 거다. 확실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형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 그래서 법률의 변경이니까 이게 이제 그 1조 2항이 예외잖아요.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돼서 예외가 인정이 되면은 형사처벌 안 하는 건데 이게 소급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삭제되고 나면은 삭제된 효력이 과거로 이제 뻗쳐 올라간다.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서. 자, 그 밑에 이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된 것이다라는 거죠. 1번 판례 보시면은 그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제 위임을 해놨는데 그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에 부당요금 징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들이 부당요금을 징수하면은 이제 형사처벌을 했었는데 그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에서 부당요금 징수 빠졌어요. 왜 빠졌냐? 부당요금 징수가 더 이상 되질 않아서.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부당요금 징수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요새는 이게 그 자동 결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카드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에이 빼 그래서 뺐다. 이거는 상황의 변화. 이거를 그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더라. 그래가지고 빼버린 거라서 이거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처벌하고 뺀 이후 거는 처벌 안 하고 그래서 그 행위시법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법률의 변경이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 판례 보시면 이제 보세 장치장 이제 물건을 수입을 했을 때 관세를 내고 관세 그 지점을 지나는 게 통관이죠.
통관하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인 물건들이 있는 곳이 보세 장치장인데 거기서 세금 안 내고 물건을 빼돌리면은 좋죠. 관세 안 내고 싼 물건을 갖다가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그 잡으면 이제 그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처벌을 이제 그 행위 당시에는 세율이 고품목에 대해서 고품목에 대한 세율이 100%였는데 그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이제 2배가 났던 거죠. 그래서 100%였는데 중간에 관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40%로 바뀌었다. 자, 100%냐 40%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벌금형을 물리는데 그 포탈한 세액을 기준으로 이제 벌금을 그거에 뭐 몇 배 해가지고 이제 벌금형을 물리기 때문에 이게 세율이 몇 프로냐가 이제 그 형량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00%에서 40%로 바뀌었으면 이제 형량이 줄어드는 건데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건데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단지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개정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공산품 품질관리법에서 이제 품질검사 지정 상품에 관한 고시에서 이제 품질검사 대상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넣고 빼고는 다 그냥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성적 고려라고 볼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5번 판례도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공전 그래가지고 그 식품공전에 식품에 넣어도 되는 물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색소인데 색소를 뭐를 넣어도 되고 뭐는 넣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넣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가 이제 들어가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반성적 고려에서 바뀐 게 아니다. 그다음에 6번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도 이 지정차로제도 그러니까 요 차로는 어떤 차만 지나가라 뭐 보통 이제 버스죠. 버스 전용 차로가 지정이 됐다가 이제 그 더 이상 필요 없으면은 지정을 이제 철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위반한 거 어떻게 하냐? 그냥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지정했다 뺐다 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단란주점 영업 시간을 제한을 했었다. 요새도 또 제한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며칠 했다 이제 변경을 하고 또 제한을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변경된 거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전면 개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이게 이제 법률의 변경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그 이제 이 특수한 경우라는 게 이게 자, 그 우리나라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인데 대한민국 형법 전에 뭐냐 대한제국형법이에요. 일본 놈들이 우리 땅에다 적용하던 거는 그거는 우리 형법이 아닙니다. 그 한일 합방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아니고 불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전에는 뭐였느냐 조선이 국호를 바꿨잖아요. 대한제국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지. 대학에 살다 보니까 대학이 자꾸 자 대한민국.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으로 이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냐. 자, 그래서 그 대한제국 형법이 있고 대한민국 형법이 있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조문이 어떤 게 많겠어요?
조문이 대한제국이 더 많아요. 대한제국 저 뭐 거의 그냥 같은 나라인데 조선은 더 많아요. 자, 왜 더 많겠어요? 조선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달라져가지고 그걸 다 노비가 주인 때린 경우, 주인이 노비 때린 경우, 엄마가 아빠 때린 경우, 아빠가 엄마 때린 경우, 이게 아들이 아버지 때린 경우, 아버지가 아들 때린 경우, 이게 다 다르니까 그걸 다 규정하려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은 확 줄어들긴 했는데 신분제를 이제 폐지했기 때문에 확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같은 뭐 사람을 살해하면은 뭐 사형 뭐에 처한다. 자, 이거는 같은 규정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불법의 내용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질성이 인정이 된다 이죠. 그러면은 동질성 인정이 되면은 불법의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러니까 법률의 변경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한제국 형량보다 이제 대한민국 형량이 이제 같은 범죄면은 이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법률의 변경, 형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교를 해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으면은 이거는 더 이상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36년이 흘러가가지고 공소시효가 다 말려가지고 별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갑자기 바뀌게 전면 개정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이제 불법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장 자체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41페이지 그 조그만 글 쓰는 게 위력으로 사람을 제박 또는 구타하거나 사가에 감금하여 치사케 하거나 방박하여 위험처에 방치하여 맹수 또는 독충이나 수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요거에 맞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있으면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이 되고 그거는 이제 형량을 비교해 봐서 그러니까 일단 법률의 변경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형량 그 다음에 이제 형량을 비교해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으면은 1조 2항을 적용해서 신법의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없다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는 그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형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소급표 배제 경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된 거냐 법규가 개정된 것이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냐를 이제 확인을 할 때 그 행위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법이 이게 중간에도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행시법, 중간시법, 재판시법 있는데 이걸 다 비교해 가지고 제일 유리한 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행위시법은 행위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42페이지 그 위에서 두 번째 거는 그
법률이 개정됐는데 개정됐다가 이게 이제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빠개져가지고 폐기됐다. 그런 거는 그거는 여기서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한테 유리하다는 거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형식적 기준서라고 실질적 기준서를 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기준서는 그냥 두 개 형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형량이 뭐 최고 25년, 최저 벌금 2억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최고 20년, 최저 5년 이렇게 있으면은 비교를 할 때 이거 센 거끼리 비교해요. 센 거. 그래서 센 거가 센 거예요. 그다음에 센 거가 똑같다. 둘 다 25년이다. 그러면은 밑에 거를 비교를 해요. 밑에 거를 비교를 해서 밑에 거가 센 거다. 이게 만약에 이제 얘도 25년이다. 그러면은 밑에 거가 센 거니까 이쪽 오른쪽 거가 더 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형식적 기준설이고 실질적 기준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요 왼쪽 걸로 다시 이제 20. 자, 왼쪽 걸로 가면은 벌금형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고인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왼쪽 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실질적 기준설인데 우리 형법은 이제 부칙에서 형식적 기준설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형식적 기준설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판례도 그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형법 1조 1항에서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1조 2항에서 그러나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행위시법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한 건데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한시법인데 한시법이 뭐냐? 일단 이제 개념에 대해서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가 있는데요. 한시법은 이제 일정한 기간에만 유효한 법이에요. 그래서 한시법, 그러니까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만 유효한 형법. 그래서 이걸 이제 한시법이라고 하는데 협의설이든 광의설이든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이유가 한시법 규정이 이제 우리 형법은 이제 1조 1항에서 행위시법주의 원칙, 1조 2항에서 그것에 대한 예외 끝이에요. 근데 한시법은 이게 좀 특수한 법이라 가지고 원래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이 법은 이제 제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무슨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그 코로나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코로나 말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동계 올림픽이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하면은 안 되는 거를 정해놨다. 그리고 그 하면은 안 되는 거 하면은 형사처벌한다. 근데 이 법은 요때 가면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효력이 상실해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막 위반할 거다. 그리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이거는 사라질 법이니까 그냥 위반을 하자.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시법 뭐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 한시법의 경우에는
이게 그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금 이제 행위 당시고 이게 재판시인데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요 법의 효력을 계속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소급표의 반대입니다. 추구표예요. 그래서 추구표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추구표를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학설 대립이 있긴 한데요. 자, 이 모든 얘기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 왜 나올 수가 없느냐? 판례가 없어요. 여기 판례가 왜 없냐?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독일 형법에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시법주의 원칙, 그것에 대한 예외, 그리고 그 예외에 대한 예외, 한시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판례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나올 수가 없으면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쓸데없는 돈이에요. 근데 책에다 왜 써놨냐? 모든 책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써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놨지만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한시법 그런 얘기가 있구나. 그래 그래서 누가 한시법이 뭐야? 그럼 한시법 그 한정된 시간에 내만 유효한 법이야.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